네, 이번 시간에는 루비의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산자는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호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변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걸 해봤는데 이 는은 대입 연산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종류의 연산자 중에서 오늘은 네 가지 종류의 연산자를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입 연산자, 두 번째는 산술 연산자, 세 번째는 비교 연산자, 네 번째는 논리 연산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두 개를 들어봤을 때 산술은 뭔가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뭐 이런 의미일 것 같고, 비교 연산자는 이제 뭐가 뭐보다 크고 뭐가 뭐보다 작고 뭐는 뭐랑 똑같고 약간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한번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입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죠. 네. 변수에다가 숫자 1을 집어넣을 때 a는 1이라는 이러한 명령을 씁니다. 이러한 명령을 쓸 때 요 는 equal 이 문자의 의미 자체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다, 대입한다 라는 의미의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지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는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입 연산자인 equal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산술 연산자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빼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연산자들이에요. 네. 덧셈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1과 2를 더하면 3이 되듯이 1 플러스 2를 하면 컴퓨터도 알아서 3이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덧셈 중에서 문자열을 덧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문자열 A와 B를 덧셈을 하게 되면 문자열 AB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열 A하고 문자열 헬로를 이거 엔터 치면은 A 헬로가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A 헬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주 쉽죠?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죠. 네, 그래서 덧셈은 문자열에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뺄셈 연산자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곱셈 연산자는 숫자끼리 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1을 하면은 8.4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열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열을 곱하기를 하면은 그 똑같은 걸 여러 개 집어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과 h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요런 배열을 곱하기 2를 하게 되시면은 그러면 1h, 1h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펄스라고 쓰고 곱하기 2를 하게 되시면은 하이 펄스 이렇게 요 배열이 이렇게 두 개로 복제된 것처럼 4개로 길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의 배열에다 곱셈을 하는 형태를 이제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기호를 두 개를 쓰면은 제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4를 제곱하면은 16이 되죠. 4를 두 번 곱하면 16이 되는 것처럼 4를 세제곱하면은 몇이죠? 64. 4의 세제곱은 64에서 4 땡땡 3 하면 64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곱하기 기호를 두 개 쓰면은 제곱의 의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슬래시 표시는 나눗셈인 것 같지만 나눗셈이 아니라 나눗셈의 몫이에요. 몫. 나머지는 따로 있어요, 밑에. 그리고 목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를 3으로 나누면은 3이 나오게 됩니다. 3.666인가? 네,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3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보면은 나눗셈 기호는 이렇게 나눗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를 쓰게 되고요. 5% 3을 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나눗셈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이거를 사실 이제 .0 이렇게 정수형으로 안 쓰고 실수형으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컴퓨터가 실수와 정수를 구분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정수끼리 나누기 때문에 정수를 출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실수를 서로 나누기 때문에 실수를 출력해야 된다고 컴퓨터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수끼리 나눌 때는 그냥 나눗셈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수를 나누면은 나머지 나눗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우리가 대입 연산자에서 는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하고 B가 같다라는 걸 한번 판별을 해보고 싶어요. A가 B랑 같은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같으면 true 값,
틀리면 false 값을 나타내도록 한번 쓰고 싶으면은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는을 두 번 쓰면 돼요. 는. 그래서 A 는는 B가 만약에 참이잖아요. 실제로 A하고 B 값이 똑같아요. 그럼 true 값이 되고요. 요 전체가 true 값이 되고, 만약에 A와 B가 실제로 같지 않았어요. A 는는 B라는 걸 명령을 썼을 때, 그럼 이 명령어를 읽고서 컴퓨터는 false 값을 인식을 해요. 요걸 전체를.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1 는는 2를 쓰면은 컴퓨터는 이걸 이 값 전체를 1 는는 2라는 이 문장 전체를 false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A 문자열 A 는는 문자열 A라고 쓰게 되시면은 실제로 같으니까 문자열 A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true라는 값으로 이거 전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는을 이해하시면 뒤에 부분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 느낌표를 쓰면은 같지 않다, 부등호의 의미예요. 부등호. 그래서 A 부등호 B라는 의미는 아까랑 반대로 같으면 false, 다르면은 true 값을 반환하게 되고요. 아까 했던 거에 반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크고 같다라는 의미도 써야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크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 값을 요 전체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크거나 같다. 언제나 는이 뒤에 있어요. 잘 보게 되시면은 느낌표는, 꺽쇠는 이런 식으로 는이 뒤에다가 언제나 써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이 순서가 헷갈리면. 네, 그래서 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크거나 같으면 true, 아니면은 false. 마찬가지로 반대 꺽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라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true하고 false는 언제 쓰는지는 뒤에 제어문이라는 파트에 보게 되시면은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이해를 하시고 뭐가 있는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논리 연산자는 이제 또는,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and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and 표시 있죠. 이 and 표시 두 개 쓴 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비교 연산자랑 비슷하게 이제 A and B 이렇게 쓰게 되면은 A하고 B 값이 둘 다 true잖아요. true. 그러면은 전체 값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우리 값들을 비교를 해서 true하고 false 값을 판별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true하고 false 값을 판별을 해서 true, false를 결과로 내는 거예요. 만약에 A 값이 참이고 B 값이 참이면 그럼 전체 값이 참이 되고요. and니까, 그리고의 의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희는 착하다, 그리고 영희는 뭐 남자다,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영희가 실제로 여자였어요. 근데 착한 건 맞아요. 그래도 그 문장은 틀렸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면 전체 값이 거짓이 되게 돼요. and는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or는 또는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영희는 착하거나 아니면은 영희는 뭐 남자다 이렇게 해도 영희는 남자라는 게 틀렸어도 앞에 있는 영희는 착하다라는 말이 참이면은 전체 그 문장은 참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참이면은 전체 문장이 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는의 의미이기 때문에 A하고 B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true 값이면은 true가 되고요. A하고 B 둘 다 거짓이면은 이 전체가 이제 false 값이 되게 됩니다. 이따 뒤에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느낌표, 그리고 영어로 not이라고 쓰면은 이제 아니다, 부정의 의미죠. not은.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참이에요. 그러면은 A를 쓰고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은 거짓이 돼요. 네, 이 전체를 거짓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은 1이다. 이건 완전 명백한 참이잖아요. 그죠? 이 참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서 엔터를 치면은 거짓으로 컴퓨터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1은 1이 아니다. 1이 아닌 거는 거짓이죠, 이 안에는. 근데 느낌표를 붙이면 참값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거를 영어로 쓰게 되면은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not을 써도 되고 느낌표 써도 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한번 복습을 빠르게 해보자면은 1 플러스 5하고 3 곱하기 2는 둘 다 6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고, A에다가 A라는 변수에 2라는 상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A를 세제곱했어요. 그럼 8이 되죠. 그리고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하면은 몇이죠? 2가 되죠. 2. 근데 2가 5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틀린 값이죠. 그래서 false 값을 받아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배웠던 이런 대입 산술 비교를 이용을 해서 이제 1 플러스 2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거는 참이죠. 참 and
거짓이죠. 참 and 거짓은 거짓이었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거짓이면은 거짓 값을 출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는 참, 그리고 여기는 거짓이죠. 참 거짓인데 5월로 서로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참이기 때문에 또는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는 true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 네 가지의 연산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